다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FX 기업 대표이사 최광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삼성증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저의 그 발표를 들으시는 많은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X 기어는 XR 전문 기업입니다. AR과 VR 그리고 그를 포함하면서도 좀 더 확장된 개념인 XR 기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입니다. 저희는 그 컴퓨터 그래픽스 전공자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된 그 기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역을 좀 설명드리면 좀 더 저희 그 FX 기어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2004년에 설립을 해서 최초로 의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컬러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의 최초의 그런 매출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제 미국의 디즈니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가 이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회사로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어서 2008년도에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로부터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2012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모바일로 이렇게 확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리 엔진 기술, 그리고 3D 엔진 기술을 모바일 물리 엔진, 그리고 3D 렌더링 엔진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글로벌 단발 제조사에게 기술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기기에 그런 최적화된 그런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2015년에는 이제 FX 미러라는 그런 가상 피팅, 증강현실 기반의 가상 피팅 그런 시스템, 그리고 눈 VR이라는 그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 기반의 그런 눈 VR 디바이스와 앱,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눈 VR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그래미 시상식에서 이제 초청을 받고, 그리고 결국 그 인지도를 넓혀가면서 북미 그런 베스트 바이에 입점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CECO에서 그 눈 VR로부터 이제 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가상 피팅 그런 솔루션이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가상 피팅이 가능하게 되는 피딩샵을 개발하게 되면서 중국 진동의 그런 그 커머스 앱에 탑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 이후 20년에 저희가 이제 XR 기술로 확장을 하고 XR 미러라는 그런 XR 그 원천 기술을 적용된 그런 그 실감형 그런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인 스테이지 X, 그리고 싸이월드의 부활 프로젝트에 참여,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가장 중요하게 그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 기술 바탕의 디지털 아이돌 서비스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기술들을 그 데모 영상으로 한번 요약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적용 분야가 영화 애니메이션에 적용되는 VFX 기술, 그리고 모바일로의 확장, 그리고 VR, AR, 그리고 XR,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휴먼까지 저희가 기술들이 진보되는 그런 그 히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도 많은 실사 영화, 3D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게임 시네매틱 등의 저희 솔루션들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G를 표현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 이런 의상, 그리고 헤어, 그리고 유체, 굉장히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들어오고 물리 기반의 그런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비주얼 효과에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해서 많은 그 영상과 콘텐츠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저희가 그 확장을 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유체 시뮬레이션, 클로 시뮬레이션, 페이퍼 시뮬레이션 같은 물리 엔진 기술들, 그리고 이런 비주얼들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제 스마트폰 최적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VR로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눈 VR이라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그 앱과 디바이스,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기반의 이제 응용 분야로서 이제 가상 피팅을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요. FX 미러는 이제 실제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이제 우리 스크린 앞에 서면은 내가 옷을 쉽게 이제 가상의 3D 옷을 입어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증강현실 모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아바타 모드로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선택해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 피팅 기술은 이제 모바일과 연동돼서 피덴샵이라는 모바일 가상 피팅 솔루션과 연계가 돼서 이제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똑같은 체험을, 유사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R로 확장된 기술의 첫 번째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으로서는 XR 포스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런 영화 포스터 안에 내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체험을 할 수 있는 XR 기술에 구현된 서비스로서 CGV와 협업을 해서 영화관에서 실제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XR 미러는 이제 영화 포스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미술 작품의 전시장에서 직접 그 미술 작품 속에 들어가 보는 그런 체험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휴먼입니다. 디지털 휴먼 기술은 가장 사실적으로 이제 사람을 3D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왼쪽에 있는 그 유명 이제 아이돌 가수를 저희가 이제 디지털 휴먼화해서 지금 인터랙티브한 콘텐츠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각 VFX, 모바일, VR, AR, XR 각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그 상품과 기술들을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시작했을 때 FX 기어를 창업하고 맨 처음 적용했던 부분들이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콘텐츠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스라는 그런 의상 시뮬레이션, FX 헤어라는 헤어 시뮬레이션, 플럭스라는 유체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게임 의상 제작 툴인 이제 이지클로스를 출시를 해서 다양한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에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원천 기술들을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런 FX 링스라는 그 모바일 물리 엔진은 다양한 UX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제공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펜솔이라는 이런 벡터 기반의 그런 드로잉 툴은 모바일에서 이제 무한대 확대 가능한 그런 GPU 기반의 벡터 그 렌더링 툴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바일 시장으로 확대를 하면서 축적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런 많은 컴퓨팅 자원이 소요되는 그런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들이 물리 엔진 기술과 렌더링 기술들이 어떻게 모바일 같은 컴퓨팅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지들을 많이 기술들을 축적했습니다. 그 기술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VR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눈 VR이라는 헤드셋, 그리고 눈 VR 앱, 그리고 이제 컨텐츠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의 기술은 이제 CES 2018년도에 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중요하게 평가받았던 부분은 이제 VR 컨텐츠 자체가 그때 상당히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C에 있는 컨텐츠를 저지연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그리고 VR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대로 감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높게 평가를 받아서 2018년도에 이제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같은 해에 저희가 AR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가상 피팅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증강현실 기반의 그런 가상 피팅 솔루션이고요. 증강현실 기반의 장점은 이제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가상의 옷이 덧입혀져서 굉장히 더 실감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또 오른쪽에 있는 아바타 모드에서는 이제 증강현실에서는 기존에 실제 입고 있는 옷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 위에 더 입힐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아바타 모드에서는 실시간에 아바타를 자신과 똑같은 아바타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있는 그 착장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FX 미러에서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은 모바일 앱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FX 미러에서 체험할 필요 없이 모바일 폰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제 그 가상 피팅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FX 미러를 체험하지 않더라도 그 모바일 앱 자체에서도 이런 가상 피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피덴샵이라는 모바일 가상 피팅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제 그 키오스크 앞에 이제 그 FX 미러 시스템 앞에서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아바타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신의 얼굴 정면 사진 한 장으로부터 얼굴을 생성하고 자신의 정확한 바디 치수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옷을 이제 그 가상 피팅을 통해서 입어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제 자기에 맞는 옷이 어떤 사이즈인지 실시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사이즈 입어보고 어디가 크고 어디가 조이고 하는 그런 피팅의 결과의 정보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실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현존하는 모바일에 있어서는 이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런 그 VR 기술, AR 기술, 그리고 이제 MR 기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모바일 최적화 기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 원천 기술들을 융합해서 저희가 XR 방향으로 XR로 이제 통합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기술이 XR 미러라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휴먼, 그리고 다양한 그런 XR 컨텐츠를 포함하는 앱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XR 미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XR 미러는 크게 세 가지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배경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배경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린 스크린이라든지 특별한 조명 환경이라든지 복잡한 그런 그 설치 과정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XR 미러에서는 별도의 그런 부가적인 그 설치 없이 XR 미러 기기 한 대만으로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배경을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사실적인 합성입니다. 기존에는 영화에서 이제 영화 CG를 제작할 때 이제 그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고품질의 그 합성을 실시간에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시간에 이제 깊이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호간의 그런 빛의 인터랙션을 계산해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런 합성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시간에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서 컨텐츠가 변화하는 그런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유명한 그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그 가운데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그 공간 마치 그 한 장의 이미지 안에 공간화되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사용자의 눈을 이제 트래킹을 해서 실제 포스터에서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그 검은 띠나 하얀 띠를 실시간에 그렇게 그 보여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생성한 뒤에는 결국 그 컨텐츠를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자기 폰에 다운로드 받고 SNS에 공유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그런 그 활용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CGV에 협업을 해서 작년 5월에 기생충 흑백 파일이 재개봉을 했을 때 저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해당 방문자, 그 이제 이 기계가 설치된 그런 공간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미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굉장히 만족한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굳이 영화 포스터만이 적용 가능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위해민준 전시에서 XR 미러가 사용된 그 예를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작품 안에 마치 자기가 그 작품 안에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인터랙 체험을 느끼게 해주고요. 이것을 이제 디지털 MD 상품으로서 현장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술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매우 높았고요. 그래서 관람객의 20% 가까이 체험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XR 미러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공간에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인터랙티브한 그런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광고 그리고 이제 그 개인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직접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수익과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MD로서의 직접 판매 수익 두 가지를 방향으로 수익 모델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휴먼 기술입니다. 디지털 휴먼 기술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런 중요한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휴먼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적인 렌더링입니다. 사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 있게 보는 게 사람 얼굴이고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가장 관찰하고 가장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아직도 계속 오래전부터 컴퓨터 그래픽스가 이제 그 시장에 소개되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제 모바일 기반의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PC나 데스크탑이나 콘솔에 비해서 컴퓨팅 파워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바일 기기에서 그런 사실적인 그 렌더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제 새로운 이제 라이트 필드 렌더링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이제 차별성을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표정 합성입니다. 실제로 렌더링만 한다고 해서 이제 그냥 한 장의 사진은 굉장히 리얼한 이제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움직이면 또 사실감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기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휴먼을 만들게 되면 이 만드는 과정이 이제 단 한 번의 촬영으로 모든 리소스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디지털 휴먼을 만든다라는 것이 매번 그렇게 이제 만들 때마다 새로운 촬영이 필요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획득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 비용과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한 번의 촬영으로 모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렌더링이 어떤 것인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볼루메트릭 비디오 기술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그 개발한 라이트 필드 렌더링 기술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차별성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기존의 그런 3차원 3D 렌더링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 기존의 어떤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에서 제공하는 그 기본적인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라이트 필드 렌더링 기법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가볍게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실적인 그런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그 질감입니다. 피부의 질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피부의 질감을 표현하려면은 피부의 특성에 따른 그런 고도화된 그런 그 쉐이딩 그 렌더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라이트 필드 이제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광원 효과에 따른 시점에 따른 그다음에 광원 효과에 따른 그런 그 변화를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필드 렌더링 기술로서 모바일 기기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그 퀄리티로서는 이제 전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자연스러운 그런 표정의 표현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40여 개의 그런 표정들을 그 사용자로 이제 그 퍼포머로부터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시간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표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이제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 최신 기기에서는 이제 60프레임까지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 아래 이제 그 보시는 그런 터치 스크린에서 직접 컨트롤해서 눈동자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정의 변화들을 실시간에 이렇게 바꿔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 이제 그런 사실성과 그런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물론 예전에부터 영화에서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시간에 모바일에서 구현된 것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라이트 필드 렌더링 기반의 기술이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표정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것들이 이제 한 번의 촬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디지털 휴먼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선택한 것이 바로 이제 K-팝 아이돌입니다.
이런 디지털 휴먼 기술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디지털 아이돌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어떤 형태의 그런 서비스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그 볼리메트릭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나랑 인터랙션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나와 이제 원하는 대로 내가 꾸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 볼리메트릭 비디오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유 시점 비디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방향은 바꿔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스처를 하고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옷을 입고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점만 바꿀 수 있을 뿐이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휴먼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나한테 말을 걸고 그 다음에 내가 윙크를 하면 따라서 윙크를 하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을 통해서 나랑 같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적절한 상황에 맞는 그런 옷과 패션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돌 서비스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디지털 휴먼 기술과 XR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같으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볼리메트릭 비디오 기술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할 경우에는 만약 수영장이라 이제 바닷가에 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런 의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을 꾸밀 수도 없고 이제 그리고 나와 인터랙션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방향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셀카를 찍는 장면에서도요. 제가 V를 그리면은 같이 V의 이런 제스처를 같이 취해준다든지 내가 눈을 바라보면 눈을 마주쳐준다든지 그리고 배경도 내가 현실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상이 실제 있는 공간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합성 결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품질의 그런 합성 특히 이제 빛과 이제 그림자의 처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합성뿐만 아니라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저희 가상 메이크업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아이돌의 그런 메이크업도 바꿔볼 수가 있고 헤어 컬러도 바꿔볼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사용자 자신이 등장한다면 사용자의 얼굴도 가상 메이크업을 통해서 더 분위기를 스타일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가상 피팅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장소에 맞는, 시간대에 맞는 그런 의상을 자기가 선정을 해서 꾸밀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평소에 만나기 힘들었던 그런 아이돌을 인터랙션이 가능한 몰입감이 있는 컨텐츠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 입장에서 보면은 단 한 번의 그런 촬영으로서 이제 그런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활동 매출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면서도 그리고 이제 팬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서 컨텐츠 서비스로서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디지털 아이돌의 이제 수익 구조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유료 아이템, 예를 들면 이제 의상을 바꾼다든지 배경이나 테마들을 바꾸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패션 아이템들에 대한 브랜드와 협찬을 통한 그런 광고, 그리고 이제 구독료 등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디지털 휴먼이라는 이 기술은 상당히 응용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아이돌은 사실상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커머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AR, VR 게임도 이제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분야, 그다음에 이제 AI 어시스턴트 분야, 모든 고객 이제 응대가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SNS에서의 그런 아바타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분야들이 만약 연결되고 한 공간에서 그런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상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FX 기어가 앞으로 나아가지고 하는 방향의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바로 메타버스가 되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에는 어떤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FX 기어가 어떤 그런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FX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타버스는 사실상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일부분만 지금 보여드린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아바타가 있을 수 있죠. 자신의 존재를 가상 세계에 투영한 존재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호라이즌 그리고 이제 포트나이트, 동물의 숲,
제페토, 그다음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이제 메타버스라고 회자 이제 그 평가가 받고 있는 많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게임들, 컨텐츠들 안을 보면은 모두 이제 아바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간을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이제 XR 형태가 있을 거고요, AR, VR 형태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포켓몬고도 이제 AR을 통한 어떤 가상의 공간을 생성해낸 그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게임에 있어서의 그런 가상 공간을 표현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런 AR 글래스나 VR 글래스, 헤드셋,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많은 그런 그 관련 기기들이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메타버스 안에는 가상 경제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 생태계가 메타버스에서는 또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인프라가 되겠죠. 이제 클라우드나 이제 5G 같은 이제 통신망이 이제 전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FX 기어가 여기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아바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요소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디지털 휴먼과 같은 굉장히 실사와 같은 그런 그 디지털 이제 그 휴먼 제작 기술, 렌더링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사실성이나 그 다음에 성능에 있어서 그 이제 그 렌더링 속도나 그런 퀄리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불쾌한 골짜기라는 용어입니다. 특히 사람을 CG로 표현했을 때 많이 그런 그 이제 기술하는 용어인데요. 어느 정도 사실성이 증가하다가 너무 근접하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어색함과 그런 그 불쾌함을 느끼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휴먼의 렌더링 기술이 그 언캐니 밸리를 뛰어넘었다는 그런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AR 이미지나 그런 가상 피팅을 통해서 스타일라이즈된 그런 캐릭터를 통한 아바타의 생성 기술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프로덕트 서비스를 개발해 왔고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부터 자신과 유사한 그런 그 아바타를 생성한다든지 이렇게 만화와 같은 스타일이 이제 그 스타일화된 그런 캐릭터를 생성해서 AR 합성을 해서 이제 그 내가 컨트롤 이제 인터랙션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들이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 표현 기술 XR, AR, VR입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XR 미러, XR 포스터, 그리고 이제 FX 미러를 통한 가상 피팅, 증강현실 기반, 이제 MR 기반의 그런 아바타 솔루션, 그리고 이제 눈 VR이라는 그런 모바일 기반의 그런 VR 플랫폼, 솔루션, 이제 디바이스, 앱, 스트리밍 기술까지 다양한 그런 서비스 이제 상품들을 통해서 VR, AR 그리고 XR 기술들을 축적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모든 기술들과 그런 그 이제 VR, AR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메타버스를 이루는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아바타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휴먼 기술 그리고 이제 공간 표현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앞선 기술들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서는 굉장히 그 앞서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은 처음부터 이제 그 단일한 하나의 큰 심리스한 그런 거대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XR 미러와 같은 그리고 디지털 아이돌 같은 특정 컨텐츠 분야 그리고 특정 그 이제 그런 그 디바이스 그리고 이렇게 특정 공간 바로 이렇게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결국은 또 그런 그 공간들을 나중에는 공간이 연결되고 컨텐츠들이 통합되고 공간이 확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모든 그런 그 컨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할 수 있게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메타버스로의 그런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FX 기어 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최강진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VR, AI 기술이 핵심적인 것 같은데 해당 기술을 보유한 FX 기어의 성장 방향성이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침 또 제가 그 마지막 강표에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AR, VR 기술을 통한 메타버스 성장 방향은 이제 먼저 공간을 만들고 사용자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어떤 이제 스스로 사용자들이 알아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기를 기대하는 형태의 발전 방향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당장 이제 굉장히 그 경쟁력 있고 필요로 하고 이제 수요가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확장돼 가는 겁니다. 굳이 뭐 XR 미러로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영화관, 영화 포스터, 그다음 미술 작품에만 국한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점차 표현할 수 있는 컨텐츠 영역들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휴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디지털 아이돌 컨텐츠 서비스도 있지만 이커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이런 컨텐츠들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각 컨텐츠 분야와 그런 이제 각 영역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서비스들의 통합을 통해서 그리고 연결을 통해서 확장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싸이월드 Z와 함께온 기존의 싸이월드 복구 및 모바일 버전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싸이월드는 이제 기존의 이제 시작은 싸이월드의 그런 기존의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전에 팝업 윈도우, 미니 팝업 윈도우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추억하고 그리고 회상하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바일 세대에 사실 싸이월드가 잘 적응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이제 하락세를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현재 시대에 맞게 모바일 사용성에 맞게 사용자 행동 패턴에 맞게 지금 최적화하는 것, 그대로 그 감성을 재현하면서 현재의 사용성에 맞게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복원하고 인프라들을 복구해서 새롭게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새로운 그런 아이템들과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거기에 추가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싸이월드가 메타버스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미님이라는 가상의 자신의 존재, 아바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니룸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도토리를 중심으로 거기에 경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서비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싸이월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그런 메타버스의 방향과 상당히 일치하는 이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의 이제 발전 방향은 이제 미니룸이라는 그런 가상 공간, 주어진 그런 모티브를 활용을 해서 점차 확장을 할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개인적인 공간이었다가 그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전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그 안에 모든 컨텐츠들의 소비와 생산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게임 회사, 글로벌 명품사, 연예기획사 등 다방면에서 협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서 FX 기어도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FX 기어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협업 계획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지향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술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이제 컨텐츠가 있고요, 이제 IP가 있고 인프라가 있고 디바이스가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합쳐졌을 때 이제 진정한 그런 메타버스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탄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작은 지금 컨텐츠 IP를 확보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BA173의 그런 멤버들을 저희가 이제 서비스화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연예 기획사들과 지금 계약을 이제 늘려나가고 제휴와 협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이제 인프라나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콘텐츠 IP를 가진 회사 그리고 많은 그 또 아까 질문해 주셨던 그런 그 브랜드들과 협력을 해서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 그리고 많은 그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싸이월드 같은 이제 그런 그 플랫폼 SNS 회사들과 제휴를 협력을 늘려나가고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씩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저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아이돌 아바타로 이 방탄소년단 BTS를 이제 모델로 쓰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이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저희의 이제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리 이제 그 유명한 그런 IP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컨텐츠들과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휴사들과 협력을 확장해 나가서 저희가 이제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컨텐츠를 이 앞서 있는 기술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가 목표고 저는 이제 먼저 연락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K-팝 업계에서도 눈독 들일 만한 이런 새로운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대목인 것 같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싸이월드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질문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싸이월드 Z의 성공을 확신하시나요? 이런 것도 좀 물어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그 개발 초기부터 지금 싸이월드 Z 측과 상당히 많은 그런 네. 그 논의와 회의와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싸이월드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부하는 게 1차 목표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싸이월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1차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원하시는 예전의 그런 감성들을 복원하는 것. 옛날에 단순히 그냥 예전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싸이월드를 한참 그때 적으셨던 지금 현재 이제 30, 40대 혹은 50대 그런 그 세대층에서의 그런 감성을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또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제 그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굉장히 많은 문화와 IT 기술과 그런 인식들이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거기에 더 차별화된 그 서비스가 추가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도 그 중에 하나의 커다란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세대만 유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새로운 세대들, MZ 세대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 기존 세대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전략과 그리고 제휴 등을 통해서 서비스와 이런 그 컨텐츠를 확장시키는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싸이월드 Z 측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